반야바라 밀다 심경관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학대학에서 지금 작년 2022년 3월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몇 달간 열심히 공부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인연생기라고 부르고 혹은 또 연기법이라고도 부르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 중 하나인 이것과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나 어떤 그동안 삶이나 자연에서 가졌던 그런 궁금증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 슬라이드를 넣긴 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5명의 학생과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열심히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제 삶을 반추하면서 부처님과 이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 동국대와의 연을 맺어왔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와서 4월 달에 제 와이프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제 벚꽃을 보러 학교에 왔었는데 벚꽃보다도 정각원이 더 아름답고 팔정도가 더 아름다워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와이프는 남산에 이제 공사로 주차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저희 서영권 총무님께 이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불자교수회에서 이제 연구에 지친 심신을 좀 쉬어가라라고 하셔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더니 그게 야외목해가지고 상월별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산 화엄사 그래서 처음 이제 공기도 좋고 맑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처장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맡기신 자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가 1시간 반 걸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제 지리산 화엄사에서 출발해서 불의 천사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월별산 중에는 사진이나 대화 등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왜 사진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큼 그 순례길을 잘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사에서 시작한 사진이고요. 그렇게 이제 2022년 10월을 보내면서 어떤 좀 불교와 좀 강렬한 인연을 좀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이 되어서 이제 계속 이제 불자교수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2022년 10월에 이제 상월별사는 상반부였고 하반부에 고생했으니까 또 이제 야외목회 가자 하셔가지고 이제 철원 비안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이제 보통 10월, 12월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쉬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파주 약천사 방문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동안 저희 집안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절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큰 불상이 있는 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청동상이 있었고 좀 감명 깊었던 거는 불상이 너무 커서 혹시나 부처님이 벼락을 맞으실까봐 여기 머리 위에 피레침이 하나 있는 게 인상정이었었는데 이 가까운 1시간 거리 내 절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지금 불자교수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제 와이프가 이제 홀몸이 아니게 되어서 같이 다닐 수가 없게 돼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이후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이제 인연생기, 그러니까 줄여서 사실 저희가 인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연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야린, 인연연, 나연생, 일어날기. 다시 말하면 인과 연이 만나서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동국대에 와서 소개를 받고 이제 여러 설법을 들을 때 들었던 주제 중 하나가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연이라는 단어와는 좀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뇌리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은 이런 인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나 궁금해서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보통 저희 대중들이 쓰고 있는 이제 인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것도 인연인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챗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뭐냐라고 친절하게 한자까지 넣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운명이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알다시피 인연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는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또 챗GPT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의미는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똑똑하게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존재는 상호 우존적인 인연돼 있고 이를 통해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과학 이런 결과물들이 인과 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이 모든 사회나 자연현상, 인간의 생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있어서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너야말로 진정한 불자구나 라고 답변을 했더니 챗GPT가 자기는 겸손하게도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꾸는 감정이나 신념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도 저희가 나쁜 말로는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설법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이제 불자로서 저는 불자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연생기의 단어를 뜻을 다시 한번 꼭 씹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탕이 되는 인 위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짐으로써 어떤 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인과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인연생기 혹은 이제 연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이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생겨나고 또 존재하고 유지하고 소멸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문구를 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 쇼크 같은 그때 깨달음 얻은 단어는 사실 이 다음 어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무지의 산물이었다. 아니 이제 이 어떤 글귀를 보고 이게 우리는 늘 영원한 걸 추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며 늘 이제 일정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알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그저 몰라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방환경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그리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다른 것도 사라진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제 제자겠죠. 부처님께 여쭤봤는데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로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부처의 출현이나 부처의 출현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었던 것일 뿐인데 부처님께서는 요거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달으심으로써 이것을 부처가 되셨다. 아니 이제 문구를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내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연구던 삶에서 관통하는 주제가 부처님도 똑같은 저는 똑같은 사람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깨닫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생기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많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종종 덧없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어떤 케이스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조론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누군가는 신이 누구냐? 그럼 신이 누구면 전지전능한 존재를 말씀하신다. 그럼 전지전능한 사람이 왜 굳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가? 또 질문이 이어지듯이 결국 어떤 질문이 꼬리가 이어지고 그 질문은 커지지만 답은 없고 그런 이제 좀 답답한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 세상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모든 존재가 발생한 데에는 애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원인과 조건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저 무지해서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인과 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이언티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는 동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저희도 이제 모든 연구들을 하다 보면 사실 드는 생각인데요. 이제 어떤 마스터피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든 결과든 간에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결국 어떠한 원인관계,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법, 그러니까 연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중심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관찰한 많은 어떤 우주 현상들, 사회 현상들, 자연 현상들이 그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신의 숙명, 신의 어떤 신이 전개해 주셔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관점은 굉장히 과학과도 유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과학이 불교와 굉장히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이제 결국 제 삶이 지금 이제 이 어떤 법회에 지금 이 스탠드 앞에 서 있는 저의 어떤 이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인연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인연들 이어졌을 거고, 그전에는 열심히 공부해보고 있다고 연구소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그전에는 뭐 반려자와 함께 열심히 연구를 했던 그런 제 삶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걸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저희 전공에서는 이제 밥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밥줄 때문에, 이 식권 때문에 또 용기 있게 도전했을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곡을 쓰고 열심히 실험하는 게 즐거웠던 이런 주변 환경들, 그런 학생으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좋은 주변 환경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가 지금 여기 올 수 있게까지 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 삶에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이제 7원절 견민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한자를 잘 못 읽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약재제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과목도 한자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수업을 진행하면 무지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한글로 이제 음차를 달아주게 되는데, 이 만해 한영훈 선생님께서 이제 결국 어떤 답답한 속을 푸는 과정에서 쓰신 시의 마지막 절구를 보면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수미 납계 역구관이라고 해서 수미산을 이제 수미산조차도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다가 집어넣다, 혹은 이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있고도 나눔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겨자씨라는 단어는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많은 종교를 관통하는 그런 자금을 상징하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서구의 종교에서는 이제 겨자씨는 보통 굉장히 하찮고 작은 존재라고 이제 보통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작게 바라보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얻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티끌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하나의 작은 것조차도 우주와 연관된다는 어떤 연기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작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또 제가 이 겨자씨를 바라보는 사이언티픽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바라보는, 우리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겨자씨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 어떤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인과 연을 통해서 작은 씨앗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 항상 이제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또 이 인과 연의 상관관계,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제 결과, 기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패턴들을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약간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우주로 치면은 마치 DNA와 같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들, 후성적인 측면들에 따라서 다양한 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무의 씨앗이 있다고 해서 그 씨앗이 우리 여기 화단에 있는 것처럼 큰 나무로 누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편으로는 다 씨가 같다고 해서 또 다 잘 자란 나무처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생물학을 관통하는 센트럴 도그마의 측면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저건 이제 저희 이제 생물학을 관통하는 이제 어떤 유기체들이 발생하고 자라고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유전체에서 출발해서 전사체라고 하는 이제 RNA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몸에 있는 효소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대사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대사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피부색이 될 수도 있고, 눈동자색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이 같아도 연에 따라서 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보통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거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동일한 이제 유전적 쌍둥이가 어릴 적에 서울에 태어났는데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제 생이별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홀트, 우리 합정에 있는 이제 홀트 아동지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해외로 이제 그 입양이 되었는데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시 이 두 자매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사람들의 뭐 모습, 뭐 성격, 뭐 삶의 행태,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말해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같은 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자라고 소통하고 무언가 누리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뭐 외모든 인성이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인과 연, 인은 같지만 연이 달라서 이제 기가 달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사회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연기법은 결국 이제 우리 생물학의 관점,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서도 그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관통하는 그런 의미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우리 생물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인 대사산물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DNA나 RNA, 프로테인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대사산물을 연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 대사산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 대사산물이 있고요. 2차 대사산물이 있는데, 이제 이걸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인연이라는 게 쌓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제 부분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식물이나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먹고 자라냐, 그리고 어디서 자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1차 대사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고기나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이제 지방, 이제 제 배에 있는 이제 비계를 얘기하고요. 이제 곡식을 이루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 이제 1차 대사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도 있고요. 저희 지금 말씀 들으시는 구자 여러분들께도 있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데요. 식물이나 미생물 이런 경우에는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 모두가 활용하고 있는 이 물질들을 활용해서 이제 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이제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이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 미생물이나 식물, 예를 들면 인삼이나 이제 우리 약초들을 예로 들면요. 이 친구들을 이제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비료를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토양도 비옥하게 해주면 이 친구들은 이런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좋은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같은 인삼 같은 이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씨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가 부르게 하고 삶이 편하게 하고 사람이 늘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체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면 정작 이런 좋은 물질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미생물 제가 연구하는 천연물 대사체 연구에 있어서도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측면을 봤을 때 내가 연구하던 그게 이제 인과 같은 인에 있어서의 연에 따라서 생긴 그 결과물을 보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의약품의 소재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홍국이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로 발효된 붉은 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훌륭한 소재의 재료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나무라고 부르는
이제 나무에서 유래한 다이털핀이라는 화합물들은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항생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이제 말라리아 약 같은 알테미신이라는 성분도 결국 이제 개통수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화도에도 있고 있는 이제 풀에서 이제 돼 있는 이런 좋은 물질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연구를 원래 수행하는 이제 학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겨자씨 속에는 이제 시방세이가 들어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제 뇌리를 스쳤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분석하고 이제 규명하는 그런 연구 수행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이제 찍어 측정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겨자씨라는 작은 이물 안에 단순히 이 겨자씨를 구성하는 뭐 비계나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화합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나하나의 어떤 꼬불꼬불거리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물질들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연구는 제 삶은 약간 이런 식물 속에 있는 삼라만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다 되게 하찮다고 얘기하는 식물들을 많이 하는데요. 집신나물이라는 잡초에서는 제가 주로 이제 우리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리고 당뇨를 가라앉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었고, 우리가 자일리톨로 알려져 있는 이제 자일리톨의 주산물인 자작나무에서는 또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또 그 작은 세계를 이제 규명을 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 자생식물들 안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천태만상을 좀 시각화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식물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찮게 보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말로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우주를 시각화하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집신나물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일일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보여주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잡하게 분포가 돼 있고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또 이런 천태만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이고요. 그래서 항당력 물질은 바이러스 물질 등을 찾으면서 이제 저는 약학대학의 교원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식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식물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우주라는 거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 우주들 간의 또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하나하나의 식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찰림에 있으면 그 사찰림에 있는 식물들을 통째로 그것들이 서로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약초원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생리활성 등을 바탕으로 어떤 게 약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규명하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을 발굴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신의 선물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런 물질들이 신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항암제도 만들고 항당뇨 물질도 만들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이런 물질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날이 덥고 날이 춥고 병충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로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들이 결과적으로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는 항암효과, 항생효과, 항산화효과를 가진 그런 물질들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보통 식물이 다른 식물을 막 죽이려고 만든 물질, 보통 타감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알로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농도 혹은 파이토알렉신이라 그래서 식물이 뭐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됐을 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치료하고 방어하기 위한 이런 기제들을 통해서 신의 선물이 아니고 이런 각각의 어떤 자신의 생존 본능에 따라 만드는 물질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인연이라는 것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있을 때 이 식물에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뭐 햇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날씨, 온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씨가 가물거나 하는 이제 감옥도 있을 수 있고, 뭐 토양이 너무 짜거나 하는 경우, 뭐 토양에 금속의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있거나, 혹은 토양이 너무 비옥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비옥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이 식물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의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요. 결국 이 보이는 것만이 관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를 제 연구 결과와 조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왼쪽은 우리 국산 인삼이고요. 오른쪽은 중국산 인삼이에요.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농산물, 특히 인삼을 구분할 때 하는 얘기는 국산 인삼에는 흙이 묻어 있고, 외국산 인삼에는 흙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많이 그렇고 그렇게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구분도 안 돼요. 향도 똑같고요, 크기도 똑같고요. 뭐 이 수입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뭐 흙을 일부러 붙여가지고 국산하고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란 인삼이나 해외에서 자란 인삼이나 이게 많이 다를 텐데요. 아까 전에 이제 연기론에서 연기법에 따라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인삼들을 정확하게 깊게 들어가서 이제 최신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서 보이는 게 아닌 그게 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생긴 건 똑같아도 그 안에 속은 뭐 본질은 완전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이는 것만이 과학이다. 변하지 않고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그냥 모를 뿐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 않는 연구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과가 같다고 해서요, 또 이미 같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카페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차나 커피 그리고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단순한 물질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다 같은 카페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가 같아요. 그런데 그 카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카페인을 만드는 식물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 찻잎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 과라나라고 해서 저희 하식스나 에너지 음료에 쓰는 그런 식물들 모두 카페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카페인을 만드는 게 결과는 같은데요, 만드는 과정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분석과 그리고 이제 생합성을 직접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카페인,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는 카페인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출발하는 물질, 그리고 중간에 만든 중합물질 등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과가 같다고 이미 같지는 않다, 출발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식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먹고 살 고민을 하고, 결국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돈 버는 연구 따로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 쓰는 연구 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논문 쓰는 연구는 사실 미생물이 최고입니다. 미생물이 최고여서 이제 이런 한낱 이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세균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생제들, 항암제들 등 만들게 되는데, 이 세균들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다음에 주변 영양 환경,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산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제 어떤 금속 이온의 숫자들, 그리고 어떤 얘가 지금 포자를 만드는 단계인지 분열을 하는 단계인지 그런 어떤 생활사들, 그리고 산소나 물, 빛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이런 작은 이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인을 비롯한 세균들은 혼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곰팡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식물이랑 서로의 소통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세균은 동일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색상, 물질의 숫자, 물질의 종류들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유전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제가 이제 바시대 학생님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하게 되면은 보통 이 미생물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미생물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분리 동정을 할 때 하나의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쌍둥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을 이제 플레이트에서 그러니까 판에서 키우게 되면은 어떤 한 친구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만이 되고, 2만이 되고, 4만이 되면서 하나의 콜로니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걸 영어로 이제 호모제니어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내용은 이제 이런데요. 이게 유전적으로 똑같은 친구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이게 한단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색깔도 다르고요, 자라는 속도도 달라지고요, 냄새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게 겨우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세균이고 그냥 우리 음식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이런 작은 한낱 미물들인데도 이런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영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채롭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생활사가 아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에서 키우게 되면은 이제 뿌리를 받고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포자를 생성해서 다시 번져 나가기도 하고, 한편 이 친구들을 물에다가 풍덩 담궈가지고 키우게 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뿌리를 받고 이제 고정하는 생활사가 아니고 동동 떠다니면서 포자를 생성하고 물질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긴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형태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만드는 물질도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더 재밌는 점은 여기 달라진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유전자를 분석하면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쌍둥이들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살면은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지듯이 이 미생물들도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서 똑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똑같이 키웠지만 하나는 물속에서 자랐고 하나는 고체에서 자랐을 뿐인데 만들어낸 물질이 비슷하게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다른 친구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본질도 중요하지만 제가 연구자니까 제가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선배분들, 동국대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환경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미생물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결국 저는 지금 이 동국대학교 와서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은 모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좋은, 그야말로 인으로 치면 되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가 좋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접니다. 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결국 이런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결과적인 과실을 만들어내는 관점에 봤을 때, 무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약대학 같은 경우는 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고요. 약학이나 바이오 등등 저희 가시대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넓은 교육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저희가 더 좋습니다. 많은.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수만 발벗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고양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약학대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약사님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많은 대학 병원들, 서울 수도권, 동국대에 갈 수 있는 접근에 있는 많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국대 저희 동국대학교 병원뿐만이 아니고 일산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평공호병원, 그리고 공항공원단의 일산병원, 원자력병원, 암센터 등등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저희 지역 약사님들을 또 모시게 되는데,
이런 현재 이제 모양식을 15개에서 6개의 약국에서도 저희 학생들을 하나 둘씩 같이 이제 케어를 하시면서 실무자로 구성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제약회사들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실무 능력을 배하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뭐 경기도 마약진흥부나 이제 지역에 있는 각 보건소들도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인이고 저희가 연이긴 한데 또 저희가 이제 좋은 연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연구가 아니고 열심히 교육받고 있고요.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있고요. 연구는 좀 시켜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가운스러식이라고 해서 이제 약사로서 거듭나기 위한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이제 지역 커뮤니티 사회의 어떤 건강 발전을 위해서 마약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이제 약도 운영할 수 있고요, 병원 약국도 갈 수 있고요, 제약회사도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국공립이 될 수도 있고, 연구를 갈 수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자신의 연구의 깊이나 이제 실력을 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저희 이제 지도를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비롯한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또 이제 가르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도구의 약한 이제 양성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잘 못 되면 다 저희 탓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 자연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과학 그리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연기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존재와 상호관계가 모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혼자서 사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동부대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저희가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다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뭐 인연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인연도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인연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양성이라는 이제 좋은 과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이 법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법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부처님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젊은 불자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 불자로서 더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